중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항공모함도 대만의 독립선언도 아니다.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한치의 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곳은 바로 자국의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다.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을 단순히 소수민족 인권 탄압의 현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다. 중국 정부가 신장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에너지 생명선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신장은 중국의 심장이자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문이다. 이곳이 멈추면 중국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지도를 펼쳐보면 신장의 전략적 가치는 바로 눈에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남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 중국의 국가급 에너지 전략이 줄줄이 놓여 있다.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방대한 가스전을 출발한 천연가스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지나 신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단순한 내륙 변경 지대를 넘어 에너지 관문으로 떠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 미얀마에서 운반되는 송유관도 대부분 신장을 통과한다. 요컨대 중국이 외부 해상로 특히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구축한 모든 육상 에너지 루트는 하나같이 신장을 지나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베이징이 이 지역에 철의 통제망을 씌우는 이유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신장을 집착하는 것일까?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약점이다. 이 좁은 해상 통로를 미국, 인도, 호주가 공동으로 봉쇄할 경우 중국은 에너지 수입의 80%를 잃게 되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플랜 B가 바로 신장을 중심으로 한 육상 에너지 루트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플랜 B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루트가 지나가는 신장 자체가 폭발 직전의 화약고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한족이 아닌 위구르족의 고향이며 역사 문화 종교적으로 중국 본토와는 매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진행된 재교육 캠프, 감시 카메라, 얼굴 인식, 드론 통제 시스템 등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에너지 루트 보호를 위한 사전 전쟁에 가깝다. 그렇다면 신장의 전략적 가치는 수치로 어느 정도일까? 현재 중국이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의 약 70%는 신장을 거쳐 들어온다. 신장의 지하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이 지역은 단순한 통로만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풍부한 화석연료 매장량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투르판 분지, 타린 분지 등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가스전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국내 석유 생산의 20% 이상이 신장에서 나오며 석탄 매장량 또한 전국 1위다. 즉, 신장은 외부 자원의 수송로이자 내부 자원의 생산기지인 것이다. 이렇듯 신장은 중국에게 있어 정치적 리스크인 동시에 전략적 핵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복잡한 퍼즐이 얹어진다. 바로 1대1로 구상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교통 무역망을 구축하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육상 루트 또한 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파키스탄을 통해 아라비아해로 연결되는 수출입 루트 역시 신장을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수많은 경제, 군사, 에너지, 외교 전략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얽히면서 베이징은 신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진다. 신장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 그러나 최근 위성사진, 국경 지역의 이상 움직임, 위구르족 청년층의 실종 통계 등은 이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 불안정성이 현실이 된다면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 시작될 수도 있다. 중국이 신장을 통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라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적 전략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대해 우려해왔다. 말라카 해협은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항로이자 중국 석유 수입의 약 60% 이상이 통과하는 관문이다. 하지만 이 해협은 폭이 겨우 2.7km에 불과한 곳도 있어 군사적 봉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미국 해군이 이 해협을 차단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은 즉각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은 대안적 에너지 통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신장이 있다. 2009년 개통된 중 카자흐 석유 파이프라인은 신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 지역에서 중국 신장 커라마이까지 연결된다. 연간 수송 능력은 2천만 톤에 달하며
중국이 육상으로 수입하는 석유 중 가장 핵심적인 루트다. 같은 해, 중앙아시아 중국 가스 파이프라인도 완공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르크 감스, 가스전에서 출발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지나 신장의 호탄과 우르무치까지 이어진다. 길이는 약 7.0km에 달하며 현재 중국 가스 수입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다. 이 두 개의 거대 파이프라인은 모두 신장을 필수 경유지로 삼고 있으며 그 어떤 지름길도 없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시베리아의 힘 2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이 노선은 시베리아 동부의 차이안다 가스전에서 출발해 헤이룽장성으로 이어지지만 시베리아의 힘 2호는 전혀 다른 루트를 계획 중이다. 이 2호선은 러시아 서부 우랄 지역의 야말 가스전을 출발해 몽골과 신장을 관통하여 중국 내륙으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500억 입방미터 이상의 가스를 육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중국 전체 가스 수입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역시 신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중국은 단순히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1대1로 구상의 핵심 항로 중 하나인 중 파 경제 회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출발해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따라 신장의 카슈가르까지 이어지는 이 회랑은 향후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현재는 도로를 통해 대형 유조 트럭이 왕래하고 있다. 이 루트는 중국에게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남방 루트이자 페르시아만 인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창구다. 하지만 이 경로 역시 신장 없이는 의미가 없다. 카슈가르에서 중국 동부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도로, 송유관은 신장을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말라카를 피해 구축한 모든 대체 에너지 루트는 신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 철저히 신장 중심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때문만이 아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는 시나리오를 실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은 가장 먼저 차단당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해상 봉쇄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해상 수송을 거의 모두 잃게 된다. 이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육상 수송이고 이 육상 수송의 허브가 바로 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신장의 통제를 내부 치안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보면 신장은 단순한 자치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 종교, 언론의 자유 등은 2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정부가 수년째 추진해온 감시 시스템, AI 기반 얼굴 인식, 소셜 크레딧, 그리고 인터넷 통제는 단순한 위구르족 탄압이 아니라 국가 전체 에너지 생존 전략의 일부다. 신장을 잃는다는 것은 말라카 해협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신장의 전략적 가치는 자명하지만 그것이 곧 절대적인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지역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예민한 지정학적 지뢰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곳은 중국 한족의 땅이 아닌 전통적으로 위구르족이 거주해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 모든 측면에서 한족과는 뚜렷이 구분되며 문화적 동질성보다 갈등의 축적이 더 크다. 특히 이슬람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는 중국 당국의 강압적 통제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신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전하지만 각종 징후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위성 사진을 통해 국경 근처의 이상한 교통 통제선, 임시 검문소, 군 병력이 집중된 모습이 관측되었고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국경 인근에서는 이례적인 지역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는 지역 내에서 비공식 무장 활동이 재개되었거나 국외에서 유입되는 자극에 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절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할 민감 정보다. 게다가 위구르족 청년층 사이에서는 종교단체 중심의 결속력 증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은밀한 연대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비록 인터넷은 철저히 검열되고 있지만 VPN을 활용하거나 외부 서버를 통한 통신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해외 망명 위구르인 사회와의 접촉은 그 어떤 정보보다도 베이징에게는 위협적이다. 이들이 신장 내부의 불만 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단순한 항해 시위를 넘어선 실질적 전략 자산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파이프라인 테러다. 신장은 중국의 에너지 루트가 집중된 곳이다.
고온 건조한 사막과 황량한 고원 지형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구간은 외부 접근이 용이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 몇 개의 폭발 장치나 구조물 공격만으로도 전체 수송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투르판 인근 가스 시설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공식적으로는 기계 고장이라고 발표됐지만 외부 분석 기관에서는 의도된 공격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일부 종교 극단주의 세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은 이슬람 형제를 이유로 위구르 문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때때로 소규모 모금, 캠페인,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위구르 내부 세력과 연결될 경우 신장은 지정학적 에너지 허브에서 순식간에 국제 이슬람주의 투쟁의 접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위성 감시망, 드론 정찰, 지능형 CCTV 시스템, 24시간 감시 조정 센터 등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각 마을과 가정마다 감시원이 지정되어 주민의 동선과 언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생체 정보 수집도 진행 중이며 얼굴 인식 기술은 공항, 기차역, 심지어 시장과 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망은 단지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에너지 루트의 생존 보호 장치다. 그러나 어떤 통제도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민심은 항상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고립된 지역일수록 파괴 활동이 감지되기 전까지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파이프라인 또는 수송 인프라에 치명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베이징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신장을 잃는 순간 말라카 해협 봉쇄를 피하려 했던 모든 전략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불안정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인권 탄압 혹은 문화 말살로 비판하지만 베이징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중국 정부는 신장을 국가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역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숨겨진 진실이다. 위구르족을 겨냥한 극단적인 감시, 억류, 재교육 정책은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나 문화 통합이 아니라 훨씬 더 전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이징은 신장을 일종의 군사화된 에너지 회랑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단지 파이프라인만 깔고 지도를 그리는 수준이 아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드론 기지와 위성 감시소, 무장경찰 기동단이 고정 배치되며 주요 기반 시설마다 군민 합동 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양민 플러스 병영 플러스 에너지 3중 구조다. 이는 이란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자주 사용하는 국가 에너지 보안 전략과 유사하며 중국식 권위주의와 결합해 더욱 공고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위구르족 주민 전체를 감시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교육 수용소는 단순한 이념 교육장이 아니다. 생체 정보 수집소이자 행동 분석 실험실에 가깝다. 수용자들은 얼굴, 홍채, DNA, 보행 패턴, 음성 등 모든 데이터를 수집당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연결되어 위협 지수를 자동 산출한다. 특히 잠재적 반정부 성향이나 종교 활동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선제적으로 격리되거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한 명 한 명이 데이터화되어 통제되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장의 이슈가 국제 정치로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신장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자국 내 언론 및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는 물론이고 중국의 자체 플랫폼에서도 신장, 위구르, 재교육 등 키워드는 실시간 검열 대상이다. 동시에 정부는 해외 친중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중국계 학자들을 동원해 신장은 안정되고 있다.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는 메시지를 반복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의도가 존재한다. 신장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커질수록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전략 또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신장을 단지 인권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신장이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유일한 육상 에너지 루트의 허브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그 순간부터 중국의 전략은 전방위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인권 이슈는 차단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극비리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장의 안정을 위해 베이징은 경제적 유인책도 적극 사용 중이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를 신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족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우루무치, 카슈가르, 호탄 등 주요 도시에는 국영 대기업이 진출해 위구르 노동력을 통제 가능한 경제 구조 속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발전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 혼합 플러스 경제 통제 플러스 감시 시스템의 통합 전략이다. 결국 신장은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가장 복합적인 전략 지점이다. 베이징은 이곳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고 1대1로의 육상 경로를 완성하며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곳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 군사, 경제, 정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면전은 단순히 위구르족의 문제가 아니라 14억 인구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국가 전체의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이 지역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위험한 변수는 어쩌면 바깥이 아니라 내부일지도 모른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에서 멀고도 먼 서북 변경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을 대비해 수십 년간 준비해온 대체 루트들, 그 모든 육상 전략의 중심에 신장이 존재한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출입 철도, 그리고 군사적 회랑까지 신장은 단지 자치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동시에 수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민족적 갈등, 종교적 긴장, 국경의 불안정,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억눌린 분노의 축적.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감시, 재교육, 경제 통제, 인프라 투자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이 불씨가 폭발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역 소요가 아니라 중국 전체 전략의 붕괴, 국제 공급망의 혼란, 에너지 위기의 도미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신장은 오늘날 세계 지도의 한 모퉁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21세기 세계 질서의 심장박동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야망, 에너지의 흐름, 안보의 균형, 그리고 인권의 딜레마,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좌표로 수렴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곳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이 치른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무엇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국의 중흥의 꿈은 신장을 지나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장소 또한 신장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정학의 역설이다.